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김건희 여사의 약속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도 안 돼 깨집니다. 2022년 6월 서울 평창동에서 열린 공군 비행사 추모 시집 발간 기념 음악회. 대기업 사장들과 전직 헌법재판관,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도지사 등 유력 인사 수십 명이 모인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깜짝 방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건희입니다. 제가 느낀 그 당시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했어요. 더더욱 많은 고통에서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또 항상 감사함을 느끼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김 여사는 어떻게 이 행사에 온 걸까? 추모 시집을 만든 시인에게 연락해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신평 변호사님하고 지금 그 유일임 방심위원장, 지금은 뭐 방송심의위원장으로 계시지만은 그 당시에는 경주 엑스포 대공원 대표이사로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그 신경민 소령 국민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해 갖고 사업회를 만들려고 하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런 찰나에 이제 제가 시집을 냈다는 소식을 접하고 출판 기념 음악회를 서울 평창동에서 열어주시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와 류일임 당시 경주 엑스포 대표가 추모 음악회를 기획했다는 겁니다. 내가 뭐 시골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추모회를 좀 제대로 기획한 사람은 혹시 누구실까요? 류림 위원장하고 나서가지고 또 여러 또 사람들 힘을 들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자세한 사정은 잘 모릅니다. 그 여사님은 류일임 대표님이 부르셨을까요? 그래서 난 자세히 그걸 몰라요. 임박해서 누가 오신다 그래서 오시는 모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셔가지고도 나는 인사로 나가지도 안 하고 내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행사 내내 류일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와 동선을 같이 했습니다. 주인공인 시인은 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을 이름표를 달고 계시잖아요. 참석자들이. 근데 시인님 이름표는 이렇게 손으로 쓴 이름표더라고요. 준비를 못했는 모양이에요. 추모 시집 기념회인데 시인님 이름표는 미리 준비를 못하고. 정장 빛이 어둡다고 깜빡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는. 류일임 방심위원장은 소위 청부민원, 셀프심의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가족과 지인 수십 명을 동원해 민원을 넣고 그 민원을 셀프심의해 방송사 사상 최대 징계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관련 징계로 시작된 논란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일명 날리면 바이든 보도, 명품백 등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로 본물 터지듯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류일임 방심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계일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류일임 방심위원장의 끈끈한 인연은 4년 전 문재인 정부 법무부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나설 때 시작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해임 등 중징계가 논의되던 때 윤석열 총장을 구해준 게 류일임 위원장이었습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한동훈 검사장 검언유착 의혹 감찰 방해 등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는 모두 6개. 법조기자 출신으로 법무부 감찰위원이던 류일임 위원장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주도한 징계에 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를 주도했고 이 사람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원장님이 임시회를 수집하셨다. 자기가 위원장님 명을 받아서 선임위원이라서 연락을 맡게 됐으니까 양해 바란다.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데 저한테도 이름을 올려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참여하겠다는 답을 보내기도 전에 임시회의가 그때 잡혔다는 게 막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확정도 안 되는데 언론에 먼저 나가냐? 어떻게 된 거냐? 외부로 유출되면 임시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항의했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저도 언론이 우려된다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이거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전혀 그거 아니라고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감찰위원들에게 회의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도 직접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 징계 절차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부에서 회의를 연 감찰위원회도 추미애 장관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 또 수사 의뢰가 모두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찰위원회 회의 내용은 언론에 실시간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회의할 때도 회의하고 있는 내용이 막 실시간으로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내부에서 계속 문자를 보내서 내용을 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언론이 바로바로 뭘 받아서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한 일간지는 마치 회의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기사를 썼습니다. 제가 뭐 소리를 질렀다라든가 일부에 단독으로 이렇게 나간 게 있거든요. 제가 무슨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고 비공개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실시간으로 중계가 됐어요. 예. 그 감찰위원회 회의 내용을 이렇게 떠드는 건 정한일이 각서나 이런 건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거는 근데 그걸 유일이 떠든다. 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 그 다음에 정적수가 안 돼서 어떻게 하나 그 내용들을 상세히 보도하는데 그 실수가 유일이 했다고.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 담당관은 류일임 위원장이 주도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가 물에 빠진 윤석열 총장을 건져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게 그 분기점이 됐죠, 감찰위원회가요. 분기점이 됐다고요? 네, 분기점이 됐죠. 그 감찰이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므로써 그러면 이 징계도 징계도 잘못됐다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감찰이 불법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 감찰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그 후에 징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동력을 상실하게 돼버린 거죠. 감찰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총장 징계 반대 의견을 낸 바로 그날 법원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석열 총장은 직무배제 7일 만에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명령 효력을 중단하라고 조금 전 결정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윤석열 총장은 직무에 바로 복귀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1년 뒤 저희 경선 승리를 이 정권은 매우 두려워하고 뼈아파할 것입니다. 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해 대통령이 됐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심이 국가검열기구화하는 류일임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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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족 동원한 이해충돌 청부심이 류일임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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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류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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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청부심의, 정치심의 논란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류일임 방심위원장. 지금 이 언론 상황으로 미루어 봐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흔히 독재라고 이야기하는데 독재라기보다는 이런 전제주의적 시대로 접어든 거 아닌가.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권력 있는 사람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가고 싶은 그런 형태로 이끌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막고 김건희 여사의 대외 행보에 길을 터주었던 그는 위원장님 이거 누가 지시한 건가요? 대통령실에서 지시한 건가요? 아니면 누가 윗선에 또 있나요? 위원장님께서 억울하시다면 그런 건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다시 정식으로 질문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방심위에 임명한 뒤엔 대통령 윤석열과 윤석열 정부를 지키는 호위무사로 나날이 거듭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박종화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